자, 그러면 이걸 이제 현금 T 계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기를 해놓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해 놓은 내용도 맞지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T 계정을 통한 기초와 기말의 잔액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수입액과 지출액을 계산하는데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T 계정을 그려서요. 자, 여기 쓴 것처럼 똑같이 현금이라고 써놓을게요. 얘는 자산이죠. 자, 자산이면 차변에는 증가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되고요. 대변에는 감소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자, 전기의 잔액, 기초 잔액이라고 하는 건 전기에 남아있는 잔액인데 올해로 넘어온 거잖아요. 넘어왔기 때문에 기초 잔액이 차변에 들어옵니다. 그럼 반대로 기말 잔액은 내년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대변에 들어와야 돼요. 감소할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쪽에 뭐가 들어왔냐면 수입액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현금이 늘어나게 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증가하게 만드는 애니까 차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현금이 지급되는 금액이 있으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대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 계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잔액 같은 거나 뭐 어떤 지급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 계산할 때 많이 활용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매출원가 계산하거나 할 때 많이 활용하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계정에서 현금의 증가는 수입액으로 차변에 기입할 거고요. 감소는 지급액으로 대변에 기입할 겁니다. 전기 2월은 기초현금이고 차기 2월은 기말현금입니다. 그래서 차기 2월은 잔액이나 시제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전기 2월과 수입액을 합한 차변 합계가 단기 이용 가능한 현금이 된다. 방금 전에 이제 그려져 있었던 T 계정에서 차변 합계 금액이 올해 사용 가능한, 단기에 사용 가능한 현금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금 출납장은 매일 발생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보조 장부입니다. 그래서 현금 전표가 있으면 이걸 이제 현금 출납장에 따로 또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현금 담당자는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들 관련 증빙을 같이 검토해서 전표를 작성하는데요. 전표 작성하고 나서 현금 출납장에 전표 내용을 기재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금고안에 현금 시제액과 우리 장부상 현금 출납장에 남아있는 그 현금 잔액을 비교해야 돼요.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다음 근무자에게 그 돈통에 있는 돈이랑 이런 것들을 인계해 줄 때 그 현금 잔액 남아있는지 다 세서 확인하고 모자라면 내 돈에서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죠. 물론 남는다고 가져가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현금 시제액 남아있는 잔액과 실제로 현금 남아있는 금액과 이제 우리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과 이제 장부를 편의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편의점 포스기에 이제 포스기에 찍혀 있는 현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금액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해서 맞추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금 출납장 양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날짜별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제에다가 한번 내용을 인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거래를 현금 출납장에 기입해보자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 양식 그대로 쓸 겁니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일자, 자, 적요, 그다음 수입, 그다음 지출, 그다음에 잔액. 자, 이렇게 우리도 지금 양식 그대로 따왔고요. 자, 한번 5월 1일 거부터 볼까요? 자, 5월 1일에 자, 전월에 2월 된 현금이 55만 원이 있다. 자, 저기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전월 2월. 그럼 올해는 이제 55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온 거고 여기서의 잔액은 55만 원이 돼야겠죠. 자, 그다음 5월 3일입니다. 자, A 회사로부터 상품 매입하고 대금 30만 원 현금 지급했다. 자, 상품 매입했다. 얼마? 30만 원만큼. 그럼 잔액은 25만 원이 남아 있겠죠. 자, 그다음 5월 10일이고요. 상품을 40만 원에 판매했고 대금을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자,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면 현금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상품 매출, 자, 금액이 수입이 40만 원.
자, 그러면 65만 원이 잔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월 15일에 자, C은행에 35만 원 당좌 예금에 입금했다. 자, 당좌 예입이라고 적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용어인데요. 예금에 입금했다라는 말을 예입이라고 적을 거예요. 자, 그럼 35만 원만큼 어쨌든 현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자, 그 다음에 5월 20일이고요. 자, 은행에서 20만 원 인출했다. 은행 예금에서 20만 원 인출했기 때문에 현금은 늘어나는 거죠. 예금 인출. 자, 20만 원. 그리고 우리 현금은 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월 31일. 자, 차월 2월이라고 적을게요. 차월 2월. 자, 그래서 현금 잔액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50만 원만큼 인출돼서 나갔다. 잔액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지금 작성되어 있는 항목은 없지만 요 항목들을 이제 우리 답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마 여기 5월 31일까지 해놓고 밑에 이렇게 선을 쫙 그어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총액들 계산해서 넣어놨을 거고 차월 2월 그럼 이제 6월 1일에 이제 전월 2월이라고 적히면서 다시 이 50만 원이 수입으로 잡히는 이런 식의 처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는 걸 우리가 현금 출납장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한 것만 기재를 하는 양식입니다. 자, 다음 이제 현금 과부족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읽어보기 전에 먼저 현금 과부족이라는 항목의 뜻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과는 이제 많다라고 할 때 과죠. 그 다음에 부족 말 그대로 부족할 때 부족이에요. 그럼 뭐예요? 많을 때도 부족할 때도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현금이 많을 때도 사용을 하고요. 부족할 때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를 할 때 너무나도 헷갈려 하십니다. 엄청나게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요 이제 문제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항목인데요. 이제 지금 개념을 좀 잘 잡아 놓으시면 뒤에 나중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현금은 특성상 소액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장부상 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임시적인 계정이 현금과 부족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돈을 계속 주고받고 거래를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누락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원래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 잔액과 장부에 써 있는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같은 금액이 되도록 맞춰줘야 됩니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맞춰줘야 되는데 매일매일 다 맞추면 좋겠지만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임시로 현금과 부족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서 지금 잔액이 안 맞는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라고 적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정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에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미결산 항목 비만 계정 표시 금지 원칙. 자,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 원인을 조사해서 원인이 판명되면 해당 계정에 대체한다. 빨리 원인을 찾아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말고 빨리 원인을 찾아내서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왜? 미결산 항목 비만 계정 표시 금지 원칙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못 바꾸는 거잖아요. 억지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수익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때 처리하는 걸 잡이익이나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자, 이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소유하고 있는 현금과 장부상 현금을 비교하는데 실제 소유하고 있는 현금에다가 맞추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가 지금 10만 원이래요. 장부에는 지금 9만 원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실제가 10만 원이고 장부에 9만 원이 있다? 어디다 맞추라고요? 실제에다가 맞출 거예요. 그럼 지금 9만 원이 있는 장부에 있는 금액을 1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이 차변에 만 원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9만 원 있는 현금이 10만 원으로 표시가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아직까지 원인을 못 찾았는데 현금 과부족으로 10,000원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요. 원인을 찾으면 나중에 현금 과부족을 10,000원만큼 써서 없애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 현금 과부족이 10,000원이 왜 이제 현금이 왜 10,000원이 더 있었던 거냐? 우리 이자 수익 받은 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내서 처리하거나 원인을 못 찾으면 우리가 잡이익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 더 많을 때의 현금 과부족이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현금이 부족한 거죠. 자, 보시면은 장부에 10만 원이라고 쓰이는데 실제 9만 원이래요. 우리 어디다 맞춘다고요? 실제에다 맞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10만 원을 10,000원만큼 줄여야 돼요. 자, 그래서 대변에 현금을 10,000원만큼 줄이면서 현금 과부족을 10,000원을 써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현금 과부족에 대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봤을 때 우리 이자 비용 준 거였어. 근데 내가 몰랐네 라고 처리를 하거나 원인을 못 찾으면 잡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달라지는 건 현금 과부족에 처음에 설정될 때의 위치예요. 이것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계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말을 이렇게 합니다. 현금이 10만 원 이제 실제로 10만 원이 있는데 장부에 9만 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놨어. 근데 우리가 기말에 아직까지 그 원인을 못 찾았어. 분명히 우리가 방금 전에 했거든요. 자, 현금이 10만 원이 있는데 장부에 9만 원이 있대. 그럼 현금이 10만 원이니까 현금이 10,000원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10,000원이 더 많다. 현금 과부족이다.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라는 소리예요. 말을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려면은 얼마나 분계를 많이 해봐야겠습니까?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해야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까지 머릿속에 안 떠올랐는데 지금 기말에 12월 31일에 봤더니 아직까지 그 10,000원이 왜 더 많은지 나 잘 모르겠어 라고 했대요. 자, 이 앞에 거 분계가 안 되면은 이렇게 딱 선만 그어놓고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수업하다가 문제 풀어봐 하고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차변 대변은 나눠야 되니까 이것만 딱 그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푸냐고 하면은 모르겠대요. 그럼 어쨌든 뭐라도 써봐라 라고 하면은 앞에 있다가 칠판에 써주실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거를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못 떠올리니까 이 뒤에 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계가 나오는 경우를 현금과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에 이제 문제 출제될 때 대부분 이제 결산 문제라고 해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결산 문제 같은 경우는 최초 분계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최초 분계를 머릿속으로 내가 떠올리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무 프로그램을 다루는 시험들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현금과 부족의 원인은 기장상의 오류나 도난, 분실, 현금 수입 지출의 착오 등이 이 현금이 크게 나오게 하거나 작게 나오게 하거나 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볼까요? 현금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6만 원이 부족하대요. 자, 우리 어디다 맞추겠냐면 실제에다가 맞추자고 했어요. 근데 실제가 6만 원이 적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현금을 우선 6만 원이 적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현금 과부족으로 6만 원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4만 원은 보험료였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원인을 모르겠대요. 어쨌든 우리가 결산할 때 현금과 부족은 없어야 된댔잖아요. 6만 원 이렇게 해서 상계라고 합니다. 둘이 이렇게 없애는 걸. 상계 처리를 해줄 건데 4만 원은 뭐래요? 보험료래요. 자, 근데 나머지는 모르겠대요. 잡 손실이 2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에 나와 있는 내용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이제 소액 현금, 다른 말로 이제 전도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액현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택배가 왔대요. 우리 집에 택배 오는 경우는 이제 반갑지만 회사에 택배 오면은 뭐 자잘자잘한 건 시키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무거운 거나 막 들고서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 시킬 것 같은데 택배가 왔대요. 자, 근데 심지어 착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나를 쳐다봐요. 착불이라고 하니까 저를 쳐다봅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나보고 네 돈 먼저 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내 돈을 먼저 내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나 이거 착불 이렇게 해갖고 돈 줬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냥 줍니까? 그냥 절대 안 주죠. 뭔가 증빙을 남겨야 돼요, 회사도. 그러니까 지출결의서 같은 것들 하나 작성해가지고 결제받아서 올리라고 합니다. 아니, 서류 하나라도 안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죠. 귀찮죠? 자, 그래서 미리 돈을 만들어놔요. 무슨 돈을 만들어놔요? 돈통에다가 돈을 미리 넣어놓습니다. 금고에다가. 금고에 돈을 미리 넣어놓고 이런 착불로 택배를 받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미리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꺼내서 쓰게 하고요. 나중에 이거를 영수증을 받아놨던 것들로 이제 한 번에 회계 처리하게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소액현금 혹은 전도금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회사의 각 부서에는 잡다한 소모품을 사거나 일상적인 교통비 등의 소액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적시에 관리하고 지급하기 위해 자, 일정 기간 동안 소액의 현금 지출을 위한 일정액의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고 소액의 현금 지출을 회계 처리 없이 사용하게 해요. 자, 한 50만 원 정도 미리 줘놓는 거예요. 그리고 착불로 뭐 20만 원 나갔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지금 잔액 얼마 있니? 30만 원이요. 왜 30만 원이니? 20만 원 착불로 이거 줬어요. 영수증. 여기 있네요. 그래, 이건 비용 처리하자. 이렇게 가는 게 소액현금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일정 기간 경과하고 나서 사용 부분을 재충당하는 시점에 그 기간 동안 사용한 소액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소액현금 제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종업원 개인이 자기 돈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제가 공무원으로 이제 생활을 할 때 1년에 예산을 한 4억 정도를 제가 이제 기획해서 편성을 해주고 또 사용한 거 이제 감독도 하고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산을 주려면 사실 중앙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돼요. 그죠? 자, 근데 12월 31일까지는 1년치 예산이 편성이 이미 돼 있는 상태니까 예산을 미리 쓰게 합니다. 남은 건 다 반납해야 되니까 억지로 또 가가지고 쓸 거 없어도 미리미리 내년에 1, 2월 달에 쓸 거 미리 결제해야지 하고 미리 결제해 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 국회나 이런 데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우리 부서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그게 뭐 1월, 2월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안 내려오면 결국은 그 담당자들이 먼저 개인 카드로 결제를 받고 결제를 해놓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 결의를 올려서 예산이 나오면 그때 현금을 송금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따지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 개인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포인트 같은 거 적립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부당이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요가 엄청나게 커지죠. 사실은.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한 거에 대한 증빙을 첨부를 했을 때 이 금액만큼을 보충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공무원 조직에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생활할 때는 제가 뭐 1, 2월 달에 뭐 카드값 한 달에 카드 요금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억지로 또 카드 값은 또 내야 되니까 뭐 적금을 깨서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또 돈을 받아서 또 적금을 다시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그런 식의 이제 개인 카드 쓰게 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많지는 않고요. 법인에서 이제 운영하면서 법인 카드를 먼저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자, 어쨌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요. 경리부에서 각 부서에다 소액현금을 먼저 줍니다. 뭐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씩을 먼저 줘놓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게 사용을 합니다. 하고 나서 영수증을 경리부에 넘겨주면 경리부에서 이것들을 확인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고 부족한 금액만큼을 보충을 해주는 이걸 이제 우리가 소액현금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 다음 거래를 분개하라고 하니까 한번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일에 30만 원을 전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9월 1일에 전도금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전도금 혹은 소액현금이라고 할 거예요.
자, 현금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대변에 현금이 먼저 30만 원이 빠져나간 걸로 처리가 될 거고요. 우리 소액 현금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9월 1일에 소액 현금이 지급된 걸로 처리가 되고요. 자, 그다음 9월 30일. 자, 한 달이 지났네요. 봤더니 전도금 중에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받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나온 게 여기 있는 거 그냥 계정값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교통비 비용이죠. 교통비 10만 원. 자, 소모품비 4만 원. 자, 통신비 5만 원. 접대비 3만 원. 그리고 잡비가 자, 2만 원. 자, 이렇게 지출을 했대요. 자, 보니까 다 총 합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4, 19, 22, 24만 원을 썼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24만 원이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있었던 소액 현금이 24만 원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9월 30일 거 끝났고, 자, 밑에 보니까 또 현금으로 이 사용한 금액만큼을 또 보충해 줬대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소액 현금을 다시 또 보충을 해주는 거니까 현금이 빠져나간 거 24만 원만큼 지출이 돼야 될 거고요. 이거 다시 소액 현금으로 24만 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24만 원 썼으니까요. 24만 원을 다시 채워주는 이런 회계 처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소액 현금 전도금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